보톡스를 맞으면 나중에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는데 보톡스를 오래 맞으면 내성이 생긴대.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제가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다 보니까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명은 꾸준히 보톡스를 맞고 다른 한 명은 거의 맞지 않으면서 무려 13년 정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보톡스를 오래 맞았을 때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미용 시술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시술은 단연 보톡스입니다. 보톡스가 필러나 리프팅 시술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름이 잡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필러는 사용되는 레이저 종류나 주사 양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톡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지속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하는 미용 시술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성분을 활용한 시술이에요. 실제로 그 성분에서 이름을 따와서 보톡스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근육을 마비시키게 되는데요. 주름이라는 게 근육이 움직이고 계속 접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덜 움직이게 되면 그만큼 주름이 접힐 일도 줄어들겠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이미 있는 주름도 점점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톡스는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도 확실하고 인기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이다 보니까 보톡스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들을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들을 소개하고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톡스를 맞을 때 걱정하는 점 첫 번째,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입니다. 이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떤 배우가 보톡스를 맞아서 표정 연기가 어색하더라 라는 루머가 있는데요. 그런 소문으로 보톡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거죠. 보톡스 시술이 익숙하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톡스 성분 자체의 부작용 같은 게 아니라 보톡스 양이 과했거나 얼굴 근육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마나 미간 근육에 보톡스를 너무 많이 넣으면 근육이 마비돼서 눈썹이 올라가지 않아서 무표정해 보이고 표정으로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이상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보톡스 시술 경험이 워낙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의사들도 얼굴 전체의 근육 밸런스를 고려해서 보톡스를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 보톡스를 맞을 때는 눈썹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전두근이 너무 마비되면 눈이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마 근육은 물론 미간이나 눈가 근육도 함께 고려해서 보톡스를 놓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톡스를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 입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 즉 내성이 생긴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OX로 말씀드리면 O입니다. 내성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보톡스 내성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기는 게 아니라 0.2%에서 0.3% 내외로 아주 낮은 확률로 특정 조건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보톡스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분에 대해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항체를 만들어내면 보톡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이물질이나 적으로 인식하고 방어하려는 반응을 하거든요. 보톡스를 반복해서 맞으면 우리 몸은 또 이물질이 들어왔네? 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보톡스를 분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 계속 보톡스로 주름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은 내성이 생기면 안 되겠죠? 내성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올바른 보톡스 시술을 알려드릴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세 번째, 보톡스를 맞다가 중단하면 주름이 더 심해진다 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걱정 또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보톡스를 맞다가 중단하면 피부가 오히려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생기는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노화 속도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보톡스를 끊으면 그때부터 다시 원래대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막았던 수문을 열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노화가 순식간에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단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아왔던 분들은 주름이 없는 얼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중단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변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기적으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서 맞으면 노화 속도도 늦추고 자연스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톡스 오래 맞다가 얼굴이 마비되고 성괴가 되면 어떡하지? 혹은 피부가 얇아지면 어떡하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장기적으로 맞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보톡스에 대한 이런 의문은 일반인 분들뿐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미국 성형외과 전문의 윌리엄 바인더 박사는 보톡스를 장기간 맞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의 핵심은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를 13년 동안 비교했다는 점이에요. 쌍둥이 중 한 명은 1년에 2, 3회씩 보톡스를 꾸준히 맞았고 다른 한 명은 13년 동안 단 2회만 보톡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두 사람의 얼굴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나요? 보톡스를 꾸준히 맞은 쌍둥이는 주름이 거의 없었고 피부결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데요. 반면 보톡스를 거의 맞지 않은 쌍둥이는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톡스를 맞은 쪽이 단순히 주름이 적은 것뿐 아니라 피부 탄력과 색소 침착 상태까지 더 좋았던 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는 보톡스가 단순히 주름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 자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 한 연구에서는 보톡스를 맞은 피부에서 콜라겐 생성이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받쳐주는 성분들인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보톡스가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서 피부가 지속적으로 접히는 걸 방지하고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유추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보톡스가 피지선의 과도한 분비를 줄이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덕분에 피부 결이 정돈되고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부 혈류 흐름이 좋아지게 한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피부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피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보톡스가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하면 피부 재생이 촉진되면서 전반적인 피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를 종합해보면 오랫동안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망가질까? 라는 궁금증에 답이 나오죠. 쌍둥이 자매를 13년간 관찰한 실험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를 종합했을 때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얼굴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름은 깊어지기 전에, 이왕이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아도 되는지 걱정되셨던 분들 이제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보톡스가 무엇이고 또 보톡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과 오해를 풀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보톡스를 안전하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보톡스 안전하게 맞는 법 첫 번째, 내성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앞서 보톡스를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용량으로 맞으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성이 생긴다는 건 보톡스를 맞아도 근육이 반응하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내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톡스 제품에 포함된 복합 단백질인데요. 일반적인 보톡스 제품에는 보툴린 톡신의 핵심 성분과 복합 단백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복합 단백질이 몸에서 항체 형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성이 걱정된다면 복합 단백질이 없는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산인 제오민이나 국산인 코어톡스 같은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복합 단백질이 0%라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맞고 싶다, 혹시나 내성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하는 분들은 순수 톡신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안전하게 맞는 법 두 번째, 보톡스 맞는 간격을 지키세요. 보톡스를 맞을 때 너무 짧은 간격으로 맞으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톡스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계속해서 맞으면 몸에서 항체를 만들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보톡스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도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내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톡스 안전하게 맞는 법 세 번째, 적절한 용량을 맞으세요. 효과를 더 오래가게 하려면 한꺼번에 많이 맞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한 번에 과도한 용량을 맞으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무조건 많이 맞는다고 효과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본인에게 적절한 용량으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톡스 안전하게 맞는 법 마지막 네 번째, 너무 저렴한 보톡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톡스 시술을 알아보다 보면 이 병원은 너무 싸다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저렴하면 한 번쯤 사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톡스는 정품과 정량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정품 보톡스는 일정한 농도로 제조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물을 많이 섞어서 용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희석된 보톡스는 효과가 약해지고 지속 기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톡스는 어디서 맞든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된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톡스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좋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보톡스를 맞으면 좋은 부위와 그 이유, 그리고 효과까지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효과 좋은 보톡스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입니다. 이마 주름은 눈썹을 올릴 때마다 생기는 습관성 주름인데요. 특히 눈꺼풀이 무겁거나 처진 분들은 이마에 힘을 써서 눈을 뜨는 경우가 많아서 주름이 더 깊어지기 쉬운데요.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마 근육의 힘을 조절해서 근육이 깊어지는 걸 막고 더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름이 생길 원인을 차단하는 원리이다 보니까 주름이 자리 잡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마 보톡스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마 근육은 눈썹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과하게 맞으면 눈꺼풀이 오히려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을 때는 눈썹과 이마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마 보톡스는 이마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맞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미 깊어진 주름은 보톡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필러나 레이저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대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40, 50대에도 자연스럽고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 좋은 보톡스 두 번째는 미간 보톡스입니다. 미간 주름이 깊어지면 항상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자리 잡으면 빠르게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간 주름은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낼 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거나 집중할 때 무의식 중에 미간을 찌푸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만져보세요. 이 습관이 반복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면서 주름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간에 보톡스를 맞으면 미간 근육의 과한 움직임을 줄여서 주름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주름이 자리 잡기 전에 맞으면 나중에 더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간 근육이 너무 마비가 되면 감정 표현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상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주름만 완화하는 정도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 좋은 보톡스 세 번째는 눈가 보톡스입니다. 눈가 주름은 웃을 때 눈가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표정 주름인데요. 눈가는 피부가 얇고 자주 움직이는 부위라서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금방 깊어지는데요. 이 주름이 깊어지면 웃을 때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고 화장이 끼어서 얼굴을 지저분한 인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가에 보톡스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서 주름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좀 더 어려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눈가는 피부가 얇고 근육이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시술이 필요한데요. 만약의 경우 보톡스가 눈밑 근육까지 과하게 퍼지면 눈밑이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의사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 좋은 보톡스 네 번째는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얼굴이 크고 각져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저작근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갈이나 이를 앙 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작근이 더 발달하면서 사각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저작근의 크기를 줄여서 턱선을 갸름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진 턱선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각턱 보톡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턱선이 갸름해지는 건 좋지만 피부 탄력이 부족한 경우에 붉혀짐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이 약한 분들은 리프팅 시술과 병행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는 꾸준히 맞아야 효과가 유지되는데요. 처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되지만 근육이 다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주기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보톡스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망가지는 거 아닐까? 오래 맞으면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셨던 분들도 오늘 내용을 보시고 오해가 좀 많이 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 연구 결과를 살펴봤었죠. 13년 동안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보톡스를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은 사람은 주름이 훨씬 적고 피부가 더 어려 보였다는 점, 이를 통해서 보톡스가 단순히 주름 제거 시술뿐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예방적으로 맞아야 효과가 더 좋다라는 점도 이야기했는데요.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자리 잡은 후에 맞으면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지만 생기기 전에 맞으면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톡스를 안전하게 맞는 방법으로 내성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과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좋은 부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적절한 용량과 정확한 부위,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맞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보톡스나 피부 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